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여활동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TV 시청이에요. TV 시청에. 예. 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일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은퇴 준비를 60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3, 40이 들어야 되겠는데. 당연하죠.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가 되는데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정도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은퇴를 사회생활의 끝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은퇴라는 것은 인생을 다시 재설계하는 설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퇴생활연구소의 박영재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 박영재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강의 장소에서 물어봐요. 자, 실제 주변에 친인척 가운데서 100세 사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죠. 많지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인구수가 5,2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들 가운데서 100세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줄 아세요? 한 1,000명? 넘습니다. 아, 1,000명이 넘어요. 맞네. 한 8,800분 정도. 만 분 가까이 되시는군요. 예, 네. 예.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제가 뵙는 예비 은퇴자들 또는 퇴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8,800분 안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일을 겪어야 되는데 겪어본 선배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음흠.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서너 가지, 너댓 가지 중요한 게 있어야 된다. 요거는 있어야 은퇴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뭐 저도 내 나름대로 저도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째는 건강이에요. 아프면 끝이다. 두 번째 돈. 세 번째 가족 관계. 네 번째쯤 되면 친구.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 핵심 말씀하셨고요. 네. 거기에 일과 관련된 부분들. 은퇴했는데 뭘 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 네. 일에 대한 것이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내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다. 예. 네, 네.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가지고 또 놀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랑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놀아줘야 혼자 놀건 같이 놀건 내가 나를 위해서 놀아야 된다. 예, 예, 취미 활동, 그래서 그러네. 예. 건강, 돈, 사회적 관계, 일, 여가 5가지가 일하고 여가. 예, 거기에 대한 일은 지금 우리가 살듯이 하는 일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도 있어요, 또 이것도 네. 경력에 대한 부분들로 네. 가는데 처음에는 내가 했던 일과 관련돼서 돈과 관련된 쪽 경제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주면 좋고 음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이가 70 넘었을 때 돈 돌아오면 웃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슬슬 거리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은 안 나와요. 내가 놀아본 곳에서 좀 더 들어가 주던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 일로 만들던가 네. 하여튼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사람 만났을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 예. 그분들이 좀 더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그때 그거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점들을 많이 얘기하실 텐데 어떤 게 제일 많았나요? 일만 하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시니어들의 여활동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영화 보고 뭐 TV 시청이에요. TV 시청에. 예. 안타까운 것은 네. 이것은 시니어뿐이 아니라 전 국민 여활동 1위가 TV 시청이에요. 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일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가 뭐하고 놀 것인가라는 고민도 아주 신중하게 해줘야 그러니까 돼요. 노는 것도 배워야 놀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다음 또 하나는 돈 얘기하면 연금이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연금을 가입했으면 내가 받는 돈이 이렇게 됐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이 은행 PB님들한테 은퇴 설계에 대한 그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종신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받는 사람들을 여럿을 봅니다. 중간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꽤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망보험 내려가던데요. 예? 자녀한테 사망보험이 내려가. 그러니까 사망보험을 받게 되니까는 네. 본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노후 준비를 하는데 노후 생활을 딱 됐는데 연금을 가지고 준비한 국민연금 말고요. 네.
개인 액수가 작으니까. 예, 개인 연금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준비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세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원장님 포함해가지고 지금 3분째 봤거든요. 연금을 가지고 노후 준비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 그 정도밖에 없어요? 3분인데 3분 봤는데 그 중에서 2분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한 분은 은행 PB, 또 한 분은 그 보험회사 관리직 직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2분 다 회사에서 캠페인 걸려가지고 억지로 가입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 후배가 부탁해서 억지로 덜어주고. 자발적인 건 없어요. 없어요. 뭐 이제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 그 50세, 90세, 100세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연금 상품인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뒤늦게 가입을 하려고 보면은 이 내는 기간이 짧으니까는 자가 마땅치가 않아. 네, 맞아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진작 내가 연금과 관련된 것을 해놨어야 돼. 그러면 이 은퇴 준비를 강의를 60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40이 들어야 되겠는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말씀대로 하실 것 예. 같으면 그 말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40세부터 은퇴 설계 개념이 아니라 생애 설계 개념으로 해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게 맞겠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또 그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 자식한테 주식 증여했다가 반환 소송 내고 하는데 이런 일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일찍 자식한테 많은 걸 줬다. 제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에 건물을 몇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휴, 좋네. 네.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한테 건물 한 채씩을 딱 20년 전에 증여를 해주셨대요. 이런 케이스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드물죠.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서도 애들한테 준다라는 그러니까 집 하나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미리 주는 경우 그 네. 정말 안 좋은 경우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네. 거예요. 또 최근에 아주 이게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퇴직 앞둔 분들하고 상담하면은 이슈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 집 막내가 최종 교육을 마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등록금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부모 입장에서 그걸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등록금은 입장이에요. 취직하기 전까지 등록금은 내주고 싶은 게 부모 예. 욕심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 책에도 나온 얘기인데 어떤 분이 퇴직점이 돼가지고 딱 따져보니까 막내 녀석이 다행히 졸업 시점하고 맞는 거예요. 자기 퇴직 시점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딱 당신 퇴직을 앞두고 난 다음에 나 대학원 가야 되겠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이 준비한 퇴직 노후 자금에는 막내의 대학 등록금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석박사 등록금까지는 예. 계산이 안 돼 있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강의장소에서 여쭤봐요. 그러면은 45%는 가지 마라. 내 돈 대주면 돈 대줄수가 안 된다. 45%는 내가 대줄 테니까 가라. 나머지 10%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뉘는데 이분은 보낸 거예요.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당신이 생각했던 그 노후와는 전혀 다르게 지나더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그 노후 생활을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생경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생경 일자리를 갖고 애 등록금 보태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임계장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어요. 이분이 자기 그 경험을 그 임계장 이야기라고 책으로 내셨어요. 임계장이 뭔 줄 아십니까? 본인 성이 임이고 계장. 아니야. 이분은 조시세요. 그래. 그럼 임계장은 뭐예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입니다. 그래서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그 삶을 생활을 쫙 저기했는데 제가 이 책을 샀는데 눈물이 앞으로 가려가지고 3분의 2 이상 가지고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 전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이 여기서 금쪽 같은 내 새끼, 토끼 같은 내 손주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나와 내 배우자 둘만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대학교까지만. 대학도 저는 저기 하던가요. 전 고등학교까지만 저기 하고 네. 대학서부터는 지가 알아서 네가 해야 돼요. 해라. 예, 알아서 해야 돼요. 네가 뭐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말든지. 그렇죠. 돈은 그렇고 인간관계.
저도 반증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기 퇴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일하기 싫어서 다 그만두고 집에서 놀겠다 그래갖고 50에 이제 애들 저는 장가를 집 가서 애들이 50에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예, 예. 그리고 놀아봤는데 신기해요. 병원을 그만두고 뭐 매일 오는 그 병원을 할 때 오는 매일 일상적인 핸드폰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다 받아보면 하루에 수십 개씩 와요. 한 달 동안 병원 출근 안 하고 특별하게 나 은퇴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줄어요. 그냥 줄어요. 신기해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하루에 한 4개? 남자는 일 없으면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일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퇴직하신 분들이 그 퇴직 후의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말씀하신 이 휴대폰입니다. 네. 불같이 울리던 휴대폰이 딱 퇴직하고 3개월만 되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데 그러니까 퇴직했다고 뭐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일반적으로 휴대폰은 몇백 분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500에 그분들 3명 중에서 한 80% 이상은 일과 관련된 그렇죠. 전화번호들이에요.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은요. 그 하루 종일 한 통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뭐한 석 달 좀 지나니까 네. 그 정도 되던데요. 한 통도 안 오고 네. 그 흔한 그 080 메시지도 안 오더라고요. 그 문자 그 전화. 보험금류도 안 와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누가 아나 싶었어요. 근데 딱 어쩌다 보니까 080이 뜬 거라 이게 마케팅 전환이도 알면서도 딱 봤는데 심심해서. 근데 이 말씀이에요. 그 낭낭한 그 여성 그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반갑더라는 겁니다. 하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퇴직하고 일에서 손을 놓으면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은 이 사회적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별인 차이가 무지하게 커요. 왜요? 제가 한번 그 북한산을 갔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근데 산에서 밥 먹을 때는 그 몰려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탄을 못 써서 먹으니까. 먹다 보면 또 둘러 모이죠. 예, 모이는데 제 옆에 여성분들 한 7, 8분들 한 3그룹이 같이 모여가지고 점심을 같이 드시는데 얼마나 바리바리를 쌓았는지 그냥 진수만찬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라. 그렇죠. 네. 저는 아는 분들이 만난 줄 알았어요. 네. 가만 들어보니까는 다 처음 온 모르는 여성분들이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거라. 사람. 예.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남성들 어떻게 밥 먹는가 봤어요. 조용한데 구석 가서 혼자 먹. 혼자 까먹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성, 여성 성별 차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왜 그렇지? 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일 남자들이 제일 어색한 공간이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남자 둘이 있어 한 30까지 쭉 올라간다 그런 건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일상적인 방법들이 제일 좋은 거, 제일 그 일상적인 일반적인 것은 일이죠. 다시 취업을 하면서 새로운 동료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게 뭔가 하면 그 여활동을 통해 가지고 동료 회원들이나 또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봉사활동 그룹에서 만나는 거예요. 봉사활동 좋다. 예. 그래서 이 3가지 방법들이 어떤 아주 자연스럽게 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봉사활동 그런 거 새삼 스럽게 안 해보던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많아요. 예, 제일 좋은 것은 굳이 한다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하는 그쪽에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네. 정저기 하시면은 그 주민센터 가시면은 있어요? 거기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와서 연결시켜 줍니다.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봉사할 때 있느냐? 예. 또는 뭐 지금 내가 봉사활동하려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소소하게 시작하는 건데 한번 시작이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좋죠. 왜냐니까 연결이 방법들이 되니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차피 나가야 되네요. 전 그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것은 봉사활동에서 만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대부분 순수하니까 본인이 건강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요. 예. 하면은 봉사활동 그룹에서 만난 분들은 남을 도우려는 생각이 있고 이것을 실전에 옮긴 분들이에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가 일방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 반응이 계속 거기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제가
반가운 강의 의뢰는 봉사활동 그룹의 강의예요. 아,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이 느낌, 좋죠. 예, 느낌이 달라요. 좋죠. 네, 좋겠다. 그런데 강의하면. 코이카 시니어 해봉사단 아시죠? 네. 네. 그 그룹은요, 가보면은 연령이 대개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80대 분까지 제가 뵀어요. 코이카 자체가 해외 봉사단, 봉사단인데, 정부 해외 네. 봉사단이니까. 예. 네. 그런데 이분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같은 오지에 2년을 활동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힘들 텐데. 힘든데 이것을 하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말로 표현 못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나오게 되면은 제가 기분이 업이 돼 있다니까는요. 자, 그럼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갖는데 기왕이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담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속담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빨간 놈 옆에 있으면 빨개지고 검은 놈 옆에 있으면 검해진다. 기왕 사귀는 거 그런 분들하고 사귀잖아요. 건강만 허용이 되면 그럼 제가 10년 전에 교육을 들어왔을 때 그때 한 선생님께서 69세였는데 그때 미얀마로 2년을 봉사활동을 갔다가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하고 그 페이스북 친구로 계속해서 소통을 했었는데 재작년 10월 달에 당신의 페이북에 어떻게 올라왔냐면은 코이카 160기 단원으로 선발이 됐다.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한다. 79세 그때. 와. 작년에 1월 달에 훈련 받고 2월 달에 우즈베키스탄으로 파견 나가셨어요. 아. 엊그제 들어오셨습니다. 81살에. 축복받은 일이네요. 그렇죠. 정말 멋진 사람. 당신께서 이제 그만큼 또 노력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빠삐용. 예.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용서하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퇴를 하게 되면은요, 퇴직을 하게 되면은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일단 퇴직 시점이 되면은 은퇴 시점이 되면은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이 어떤 계층선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렇죠. 하니까 그때의 관계는 나를 좋아해서 나를 만났던 관계도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만났던 필요해서 관계도 만난 있고, 사이는 아니죠. 이게 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은퇴 후에도 그게 계속 갈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 은퇴자들이 글을 올리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또 그런 사이트도 사이트가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 사이트에서 어떤 얘기가 작년에 나왔냐면은 경조사는 가지 맙시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이 올라왔어요. 어디에 가지 말자고요? 경조사에는 참석하지 맙시다. 경조사? 예, 퇴직을 했어요.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 후배죠. 자기 후배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직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해 들을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 너무나 도와줬던 후배이기 때문에 지방이지만 당신이 갔다 이거예요. 문상을 갔는데 갔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올라올 차표는 저기 했고 문상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식사를 하러 왔는데 당연히 후배가 따라오질 않더래요. 보통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글쎄요. 가이드를 예, 하는 게 예, 일반적인데. 그 후배 녀석이 나쁜 녀석이에요. 네. 특히 은퇴를 하셨으면 서운할 수 있게 잘해드려야지. 예, 예. 먼 길 오셨는데. 그것도 먼 길 오셨는데. 그래서 처음엔 조문객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올라갈 차표는 끊어놨으니까 혼자 식사를 하시고 나오는데 혹시나 거기서 마주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뻘쭘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오셨는데 진짜 그 후배가 나쁜 녀석인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선배님 잘 가셨어요. 최소한 갔으면 그 멀리 왔으면 문자를 해야죠. 하지 않습니까? 잘 도착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네. 하면서 이거 내가 괜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좋은 뜻으로 갔는데. 그렇죠. 앞으로 나는 경조사에는 일체 참석을 않겠다.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현직에 있는 후배나 친구들한테 점심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차 한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는 좀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데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빨리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원장님만 하시더라도 고등학교 친구분들하고 자주 보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저만 하더라도 한참 저기할 때 못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동기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동기가 900명이에요. 모이는 친구들은 많아야 100명에서 진짜 많으면 그럼요. 200명이 있고 한 4, 50명밖에 안 그렇죠. 돼요. 예. 죽은 애들도 있고 맞아요. 망가진 애들도 있고 잘난 놈은 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못 나와. 못 나와. 예. 그럼 거의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거든요. 맞아요. 뭐 대기업에서 퇴직을 했다던가 좀 여유 있는 자영업을 하던가 그 원장님 같은 분들은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만나면 또 잘들 놀아요. 네. 그런데 이 기승적은 술이라 마지막에는 한잔 하죠. 예, 한잔 하면서 꼭 잘난 척하는 녀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싸워요. 꼭 싸워요. 하면서 아이씨 내가 이런 데를 왜 나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은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옛날에 이 빠병이 건배사였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째, 몸이 있으면 가능하면 빠지지 말자. 두 번째, 예. 가능하면 삐지지 말자. 세 번째, 삐진 녀석이 있어도 용서하자. 용서도 하자. 삐진 녀석이 있어도 용서를 하자. 용서까지 하자. 야, 이게 정말 마지막은 어렵다. 자, 이제 은퇴를 하면 부부 관계가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께서는 사모님하고 하루 중에 대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세요? 뭐 30분이죠. 뭐. 직장인 평균이 28분이라고 하거든요. 맞네. 이게 문제예요. 강의 장소에서 이 말씀도 뭐 그렇게 시간이 길어요 그러거든요. 하루 28분도 길다고 했던 그 부부가 네.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1440분을 붙어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은퇴 전에 부부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부부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에 대한 칭찬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이 일주일 중에 내가 당신한테 잘한 것 3가지 얘기할게. 당신이 나한테 3가지 얘기를 해. 하는데 그냥 하면 안 해요. 그렇죠. 5만 원 빵 해야죠. 할 때마다 5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죠. 서로가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5만 마주 원씩 저기 하고 각각 5만 원씩 내고. 놓고 네. 뭐 아침에 밥을 했는데 반찬이 이게 너무 맛있었어. 오케이. 예.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제 5만 원씩 놓는 거예요. 20만 원이 됐죠. 예. 또 다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제 칭찬거리가 없는 거라. 칭찬거리 없을 때까지 칭찬을 해서 못하는 사람은 뺏기는 돈이네. 그럼요.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지지 않으려면은 네. 눈을 부릅뜨고 칭찬거리를 찾게 돼요. 네.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지면 안 되잖아요. 또 돈이 쌓이는데 점점. 그렇죠. 이렇게 쌓이는데. 네. 네. 지면 안 되잖아요. 네.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잃었어. 그럼 또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또 다시 해. 이게 또 다시 쌓여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을 의도적으로 대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당장 해야 되겠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는 제 선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요일 아침에 부부가 운동하려고 나왔는데 네. 아침 일찍 이 저 빵집이 문을 열었더라는 거예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선배 부부가 갔는데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는 거기서 브런치를 하는 것이 이 부부의 주례 행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싸우게 됐건 뭐게 됐건 또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빵이 됐고 이 가게 되니까는 네. 부부간의 대화 시간이 늘어나면서 좋아지더라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도적으로 했던 그런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또 함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따로 또 함께 역설. 이게 뭔가 하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전부 다 나가니까는 부부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맞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네. 이건 아니에요.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대방이 독립된 주체인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죠. 제 아내 저하고 40년 가까이 만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격은 있는 것 같아요. 거리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독립적인 개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분화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네. 분화가 잘 된 부부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일단 상대방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인정해 주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대방의 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있는 대로 봐주자. 예. 네.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기준은 내가 아니라 저는 제 아내를 기준으로, 제 아내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가 이런 것이 간다라면 이 부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도 무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분화가 안 된 그 부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일방적인 자기 위주입니다. 결정할 때. 모든 것들이. 예. 나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또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강요를 해요. 부부가 아니라 남하고도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제 나름대로 아주 독단적으로 살면서 이제 60이 됐습니다. 하고 퇴직을 했어요.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이제 제 힘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한테 제가 젊었을 때 것들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그렇죠. 아니 이 인간이 말이야. 나이가 됐는데도 밖에 변한 게 없네. 예. 그럼 제 아내는 판단을 하겠죠. 아이씨 앞으로 한 40년 더 살 텐데 이걸 봐올 거야 말 거야. 네. 그런 게 정이다. 같이 봐줘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건 해피한 건데.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에이씨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자식들도 그래요. 자기들 다 독립하고 나면 엄마가 싸운다고 전화하면 헤어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것을 그냥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나이도 들고 은퇴도 하고 그러는데 살던 집을 점점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예. 수입은 없는데 관리비는 나오고 아파트는 또 애들 키우느라고 뭐 방 3칸 4칸짜리 해놓으면 이렇게 늙고 낡고 부담스러워가는 집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은퇴에 도움이 될까요? 자, 은퇴 후 주거는요. 예.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하여튼 집을 소유를 한다. 네. 소유를 한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 난 그 집에 대한 개념 그 미련은 없어. 소유 않고 그냥 프리하게 살 거야. 또는 난 기능 유치할 거야. 그것도 주거에 대한 대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요. 소유에 대한 미래는 크게 없고요. 저는 나이 65세 지나면은 임대주택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한 5년 전에 청약통장 하나 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애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손주가 하루 집에 놀러 오면 자고 갈 방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한테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거꾸로 물어봤어요. 너 젊었을 때 1년에 너희 집 몇 번 갔어? 너 아이 키울 때 저기 부모님 댁에 몇 번 방문했냐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없죠. 저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 집 근처에 특급 호텔에 지우겠어요. 애들을. 그 돈이면 되겠다. 그럼요. 그 호텔비 몇 분이나 나오겠어요. 몇 번이나 온다고.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야, 그 주버터니 집에서 어떻게 밥을 먹니?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집구 속에서 난리를 피우니까. 맛집에 먹고. 모여가지고 맛있게 식사하고 내가 비용 지불하고 야 우리 다음에 어디서 모이자. 이게 더 멋지지 않겠어요? 제 후배는 결혼하고 아버님께서 과천에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셨냐면은 관악산 밑에 네. 이 계곡이 쫙 해서 집안에 단지 안에 물놀이장이 있는 네. 이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 결혼해서 손주가 둘이 생겼거든. 예. 근데 이놈이 좋겠네요. 중국으로 가버리더라고. 애들 키우겠다고 중국으로 가버리더라고. 데려간 그럼 아버님은 왜 과천으로 이사를 가셨겠어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전 어떤 주거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뭐 손주들이 다 뭐 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의 강의는 40대부터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5, 60대가 셀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좋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준비를 한다는 것은 네.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큰 마스터 플랜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 또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배우자의 관계, 주변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적으로 돈을 가지고 하면 되게 끝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지금 현재 생활비를 얼마 쓰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나이가 50대라면은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풍요로울 거예요. 이 풍요로운데 이게 퇴직 은퇴라는 이슈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면서 제한된 연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소득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사를 해보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퇴직 전에 비해서 또는 은퇴를 하거나 은퇴 전에 비해서 상류층이었다라는 분들의 87%가 중주층으로 떨어져 버려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 우리 부부가 지금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 우리 부부가 퇴직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집 줄이는 것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줄이는 것도 뭐 없애거나 줄이거나. 당연히 없어야 되죠. 네. 도시적에 거주한다라면 네. 저 그게 제일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좀 멀리 있다 그러면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건 차가 어쩔 수 필요하고. 없어요. 예, 그건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거 한번 해보시면 부부싸움 무지하게 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제 아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거든. 완전히 다르죠. 예. 예. 그럼 그걸 왜 해? 너 왜 해? 하면서 서로가 부딪히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생활비에 대한 것을 확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남게 되니까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는데 돈 들죠. 돈 들죠. 네. 뭐라고 놀지에 대한 것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써. 예, 하고 싶은 다 해보세요. 부부가. 네. 그렇게 되면 한 달 생활비가 나올 겁니다. 네.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때부터 뭘 줄이지? 해서 줄여 나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부터 하나씩 지우는 예, 거구나. 예. 줄여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얼마 쓸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은퇴 후에 나의 현금 흐름이 이게 가능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은퇴 후에 원래 은퇴 기준은 일을 한다 안 한다인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년을 일하라고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거든요. 뭔가를 해야죠. 하니까는 일을 하는데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할 것이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것이냐 주간 몇 시간이나 일을 할 것이냐 이걸 정해놓고 근데 기준은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만 30원 최저시급 기준으로 딱 계산을 해보고 자 해놓고 난 다음에 내 연금 뭐 임대 수입 뭐 다 해놓고 과연 우리 부부가 생각했던 것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맞으면 땡큐고 안 맞으면 또 줄여야 되겠네요. 더 줄이거나 줄이기 싫다라면은 일을 늘리거나. 그렇죠. 은퇴 시점을 뒤로 늦춰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돈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면 이거 아주 현실적인 계획이 됩니다. 돈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네. 꼭 한번 부부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박영재 소장님 모시고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오늘 방송 잘 리마인드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박영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이나 강의가 있으니까요. 온라인에서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시고 본인 인생 설계를 재설계를 한번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